공천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분들이 지금 집단화해서 뭔가 반발해서 당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는 그 친문계하고 이제 친명계가 나눠져 있는데 예. 이번 공천에서 아마 친문계들이 대거 학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삭들도요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저기 들어가면은 좀 그래도 의원 배지를 좀 달겠다 이런 뭔가 보여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한테 수싸움에서 밀린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삭들 주워 가지고 우리들 잘 챙겨 발화를 시켜줄까? 기대감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아까 포스터도 그렇고 아까 패널분들 말씀하셨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기를 당할 정도의 상황인데 뭘 믿고 표를 얻을 수 있나 이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런 기득권 정당의 투쟁 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잃어버리고 있는 민주당의 정신, 가치, 품격 이런 것을 되찾는 그런 민주당을 바깥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을 언젠가는 다시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찬 교수님 혹시요 저렇게 민주당 얘기 오늘 많이 끌어놓은 게 총선 끝난 뒤에 민주당으로 복귀 가능성 이런 거 혹시 생각하면서 하는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명분이 제가 예. 아까 이제 명분과 실리를 다 놓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불과 뭐 몇 달 안 됐어요. 2달, 석 달도 안 됐습니다. 예. 민주당 탈당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 탈당의 명분이 제3의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제3의 선택지가 되겠다 그게 그랬어요.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근데? 그런데 제3의 선택지라고 빅텐트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갈라져 나옵니다. 그 텐트가 지금 네, 찢어졌습니다. 그 텐트 찍고 나오면서 이번에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원칙이 뭐 어디 원칙은 뭐고 명분이 제3의 뭐냐는 선택지와 진짜 민주당은 좀 다른데요. 상황만 바뀌었습니다. 아. 민주당을 나올 때는 핑계가 필요했고 지금 또 대통합의 텐트를 찍고 나올 때는 예. 민주당의 이삭 죽기가 보이니까. 그런데 그 이삭들도요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저기 들어가면은 좀 그래도 의원 배지를 좀 달겠다 이런 뭔가 보여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한테 수싸움에서 밀린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삭들 주워 가지고 우리들 잘 챙겨 발화를 시켜줄까? 기대감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아까 포스터도 그렇고 아까 패널분들 말씀하셨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기를 당할 정도의 상황인데 뭘 믿고 표를 얻을 수 있나 이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은 예. 참 안타깝긴 한데 예. 명분도 왔다 갔다 하고 어. 실리는 실리대로 못 챙기고 예. 좀 그런 점에서 뭐 저 당했어요, 사기 당했어요. 그냥 불쌍하다. 그 느낌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 지지자들은 결혼 사기 피해자다. 위자료 내놔라 6억 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김종민 의원께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천 관련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뭐 탈당까지 하시는 그런 의원들 계시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 분만 정리해봤어요. 이제 평가 하위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게 비공식 여론조사인데 아예 배제가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김영주 의원은 어제 탈당했죠. 그리고 홍영표 의원 여론조사 배제. 박용진 의원은 지금 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재심 신청한다는데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공통점을 보면 친문 또는 비명이에요. 이런 분들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우선 그럼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선
무슨 밀실, 사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의원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무너진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죠. 당 아니, 지지율이 좀 오늘도 만나고 뭐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부당하게 공천에서 그렇게 탈락되는 또는 경선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집단화할 걸로 보여요. 그게 공정한 과정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분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제3자의 시각으로 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나 아까 김정민 의원 말씀 보니까 공천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분들이 지금 집단화해서 뭔가 반발해서 당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는 그 친문계하고 이제 친명계가 나눠져 있는데 예. 이번 공천에서 아마 친문계들이 대거 학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승리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이번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지더라도 그 다음 대선에 자기를 밀어줄 수 있는 친위 세력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지. 본인도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천하게 되면은 이런 공천 학살하게 되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는 패배한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나서도 예. 본인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당화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뭐 김영주 의원이라든가 홍영표 의원, 박용진 의원 같은 사례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고 예. 거기서 민주당계에서 친문 세력들이 나와서 갈 때가 지금 이낙연계 그 새로운 미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하고는 이게 결이 맞질 않습니다. 아. 이낙연 대표가 안 맞았듯이 그들도 역시 그 개혁신당에 가봤자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호남을 어떤 그 지역적인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지역 감정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문 세력들이 또 다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또 이런 어떤 또 다른 중텐트를 또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질 거고 결국은 이 이낙연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삭죽기를 계속 해갖고 본인들이 어떤 세력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